날씨는 더워도 전국을 싹 둘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모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이 날씨의 더위를 좀 잊게 해줄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산 좋고 물 맑은 전남 장흥입니다. 네, 장흥하면 일단은 한우로 유명한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우 삼합 드시러 장흥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외에도 장흥에서 즐길 거리가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그 숨겨진 보석, 보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3대 강 중의 하나인 장흥의 탐진강. 물의 고장답게 시원하고 맑은 물이 가득한 곳인데요. 유유하게 강변을 거닐며 여름 더위를 식히기에 딱 좋은 최고의 휴식 공간입니다. 내리쬐는 햇빛이 무색할 정도로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는 폭포 분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물에 젖는 것도 두렵지 않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장흥이지만 더운 여름엔 역시 시원한 물이 최고 아니겠어요? 이나훈 리포터, 오늘 제대로 신나불어. 탐진강 옆에 자리 잡은 정남진 토요시장. 푸짐한 먹거리는 기본, 다양한 볼거리까지. 장흥 토요시장에서 만나는 세계 맛집 여행.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등등. 이제는 장흥댁이 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고향 음식이 토요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일단 먹고 보장께. 비법이 뭐예요?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이거 비밀이에요. 한바탕 구경을 마치고 시장 뒤편에 나 있는 길을 따라가 보니 어라? 벽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바로 토요시장 뒤편의 벽화마을.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사진 찍기 딱 좋아 인생사진 건질 수 있는 핫플레이스. 7080 세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부터 당시 유행하던 인기 만화의 캐릭터까지. 이제 장흥의 시원한 음식을 맛볼 차례. 잘 익은 열무김치와 신선한 채소, 거기에 구수한 된장까지 팍팍 넣고 야무지게 비벼줍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수많은 제철 생선들 중에서 선발된 여름철 대표 보양식 장흥 갯장어까지 송송송송 썰어 넣어주면 집 나간 여름 입맛 돌아오는 갯장어 된장 물회 납시오. 이거 장흥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그 된장물에. 네. 그리고 또 지금 철에만 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철에만 또 드실 수 있어서 참 운이 좋으셔. 열무랑 같이 싹 이렇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갯장어의 또 다른 변신 지금 공개됩니다. 두툼하게 썰어 넣은 갯장어를 뜨거운 육수에 살짝 데쳐낸 여름 별미 갯장어 샤브샤브. 바로 이렇게 금방 익었어요. 네, 이거는 또 양파랑 같이 싸서 드셔야지 맛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골에서 수확한 양파들이어서. 네, 이게 바로 장흥의 갯장어, 표고버섯, 부추, 또 양파까지 들어가 아주 알차게. 좀 입이 커야겠죠? 그 약재들의 냄새가 나가지고 뭔가 되게 보양하는 듯한 느낌? 장흥 물여행의 마지막 코스. 여름 바다를 시원하게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정남진 전망대. 그림 같은 하늘과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 뭐니 해도 더운 여름엔 물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는 것이 최고. 탐진강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물여행. 이 여름 장흥에서 시원하게 보내자고요.
네, 저는 지금요, 이 바다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장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흥은요, 지금 물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바다도 좋고 강도 좋고 다 좋지만요, 뭐니 해도 장흥의 매력은 이 산에 있거든요. 이 푸르른 매력을 자랑하는 장흥의 산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 쪽으로 420km 떨어진 곳. 정남진 장흥에서 즐기는 초록빛 여행. 그 첫 번째 코스는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힐 만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관산. 언제 올라도 좋은 천관산이지만 초록으로 짙게 물든 여름이 되면 그 매력을 더욱 드러낸다는데요. 자, 선생님, 제가요, 여기 천관산을 호남의 5대 명산으로 알고 있는데 천관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천관산은 사시사철 언제 좋습니다. 봄에는 동백이 아름답고요. 여름에는 이 계곡, 그리고 가을에는 상봉이 올라가면은 억새,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죠. 펄펄 끓는 날씨에도 숲속에만 있으면 한여름 더위쯤은 두렵지 않다고요. 천관산 중턱에 오르면 전통 모양의 건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천관산에서 길게 계곡물이 흐른다 하여 장천제라 불리는 이곳은 존재 위백규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치고 시문학을 나누던 공간. 산세 좋은 곳에서 인물 난다는 말? 맞네, 맞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장흥 여행도 식후경. 장흥의 진정한 맛, 최고의 풍미 자랑하는 한우 삼합을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맛집으로 총출동했는데요. 부드러운 육질과 또 키조개와 또 이 버섯의 삼합이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기가 막힌 그 맛 우리도 안 먹어볼 수 없죠. 육질 좋은 한우와 바다에서 잡은 키조개, 그리고 산에서 나는 표고버섯까지. 장흥의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장흥 한우 삼합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의 유혹. 세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더 매력적인 그 맛. 일단 육즙이 줄줄 흐르는 한우 한 점을 기름 소금에 딱 찍어주고 구운 키조개와 표고버섯 올려주고 거기에 엄나무 장아찌까지 더해주면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아. 노을 지는 저녁에도 여행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억불산.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억불산 자락에 위치한 정남진 천문과학관에선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여름철 별자리부터 목성까지 만날 수 있다고요? 이런 좋은 기회 놓치면 안 되죠. 천체 관측실에선 별자리 관측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사이 슬슬 날이 어두워지고 와, 이게 과학 교과서에서 보던 것 같이 그 동그란 거에 주변에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네요. 눈앞에 펼쳐진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주의 세계. 장흥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겠죠. 네, 마음이 좀 뻥 뚫리는 여행으로 정신 건강 챙기셨다면 이번에는 몸 건강을 생각하는 TV닥터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네, 지금 방학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아이들 건강을 좀 잘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어린이 건강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식중독인데요.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름철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상식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름 특집으로 찾아온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소연입니다. 네, 아이들도 정말 활기차고
아이들만큼이나 세균들도 활기찬 여름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한 여름철을 보내는데, 여름방학을 보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여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질환 바로 식중독입니다. 대체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 식중독이 발발하기 좋은 온도가 여름의 온도인가 봐요.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도에서 60도 사이의 온도에서 증식합니다. 네. 식중독균마다 번식 속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특히 35도에서 36도 사이에서 번식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의 발생이 가장 위험하게 됩니다. 그 정도 온도에서. 그러니까 딱 네. 여름에 맞는 온도가 되겠군요. 네. 그러면 아예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서 바로 이렇게 꺼내서 먹는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균도 있습니다. 예. 이제 식중독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 균은 비교적 열에 강해서 80도에서 30분간 가열을 하면 균은 사멸되지만 100도 이상으로 30분간 가열해도 그 균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독소가 또 따로 있군요. 네, 예. 그 내독소에 의해서 이 예. 식중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 조리자의 손이나 상처 부위에 있던 포도상 구균이 네. 음식물에 오염이 되고 예. 그 높은 기온과 습도에서 균이 증식을 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먹자마자 금방 증상이 나타나는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이후에 2시간에서 4시간 뒤에 급격히 구토와 복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급격히 발생한 만큼 빨리 또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보통 뭐 야유회에 가서 뭐 음식을 먹거나 네.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해서 갔을 때 단체로 식중독을 하는 경우가 보통은 이 균인 경우가 네, 많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살모넬라 식중독균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살모넬라 균의 특징이 네. 낮은 온도에서도 사실 균이 잘 사멸해서 60도에서 65도 사이에서 이제 저온 살균을 하여도 균이 사멸합니다. 네. 하지만 저온이나 냉동 상태, 건조 상태에서는 균이 사멸하지 않습니다. 네. 원인 식품으로는 뭐 닭고기나 계란 그리고 메추리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 특정 식품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같은 주방에서 여러 이제 식품들이 조리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 제품에서도 식품들 통해서도 식중독이 발생을 할 수가 꼭 있습니다. 닭고기나 계란 같은 게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옮겨올 수 있다. 네. 이게 꼭 반려동물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최근에는 그 애완용 개나 고양이도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애완용 동물을 기르시는 경우에는 동물을 만진 후에 손 씻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횟집들을 초토화시키는 식중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장염 비브리오 균이 있습니다. 예. 장염 비브리오 균은 바닷물에 분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패류가 가장 큰 오염원이 되고 그렇죠. 생선이나 그 생선의 내장, 예. 아가미 같은 곳에 존재하였다가 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회를 오염시키고 네. 또 조리 도구나 조리자의 손을 통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위험하다고 했던 음식들은 다 무슨 돼지고기, 닭고기, 회 이런 건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음식들을 안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 영유아들, 뭐 분유 먹고 이런 애들은 식중독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오염된 물로 분유를 타거나 먹다 남은 분유를 실온에 방치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먹이게 되면 그 사이에 균이 증식해서 또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끓인 물로 분유를 꼭 타야 하고요. 네. 먹다 남은 분유는 되도록 그냥 버리시는 게 좋겠고 그게 낫겠죠. 네, 그리고 먹고 난 젖병은 곧바로 씻어주시는 게 네. 도움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은 소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식 재료들은 이제 냉장 보관하는 것은 4도 이하로, 냉동실에서는 영하 18도 이하로 이제 재료를 보관해 주시고 네. 고기류는 충분히 익혀서 먹여 주셔야 될 거고요. 이제 덜 익히거나 또 냉동이 덜 되었거나 하는 음식 재료로 만든 음식은 되도록 먹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조금 큰 아이들은 이제 증상을 얘기하겠지만 정말 어린 아이들은 뭐 말도 못하고 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식중독에 걸렸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이들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구토를 하거나 네. 바로 먹지 않거나 처지거나 하는 것들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증상이 발생을 하면 12시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될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어린아이들은 탈수가 급격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집단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네.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감염성 장염의 그런 확률이 더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여름철 배앓이가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냉장고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날 드실 재료들만 딱 사셔서 그날 요리를 하시고 그날 드시고 또 남은 게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은 음식이랑 지나간 사랑은 버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산과들의 푸르름이 가득한 고장 금산.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인삼밭이 보입니다. 이삼 저삼 삼밭이니 금산이로구나. 역시 인삼의 고장 금산답네요. 여기저기 차광막을 쫙 있는 인삼밭들. 요즘에도 일하시나요? 한번 가서 만나볼게요. 찜통더위 때문에 몸보신이 필요하다고요? 이럴 때 필요한 건강 한 뿌리 인삼이죠. 전설도 효능도 신비한 인삼 지금 만나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7월 이맘때면 4년에 한 번 열리는 인삼 열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야, 빨갛게 매달려 있는 거 이게 인삼 열매죠. 진짜로 빨간 잎이 있네요. 이 열매는 자식처럼 귀하다고 해서 인삼딸이라 부릅니다. 사포닌 성분이 홍삼보다 15배 이상 많아 신불로초라고 불리죠. 더운 날도 인삼밭으로 나오셨네요. 예, 인삼밭에는요 더워도 관리도 해줘야 되고 원 같은 것이 또 이제 파먹나 안 파먹나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시간만 있으면 인삼밭에는 많이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아요. 선생님 지금이 뭐 수확 시기는 아니잖아요. 예, 수확 시기는 아니고 그래도 관리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확철까지는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인삼의 본격적인 수확철은 가을이지만 최근엔 농법도 발전하고 소비자들도 1년 내내 꾸준히 인삼을 찾고 있어 미리 수확할 때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너른 인삼밭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인삼 너무 궁금해 한 뿌리 캐봤는데요. 5년근 인삼으로 올 가을에 수확할 예정이랍니다. 수확을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뉘는 거죠? 예, 수삼은 이게 이제 이대로 해서 딱딱 이제 분리를 해서 박스 작업을 해가지고 갖다 내면 이제 수삼용이 되는 거고 그 상태로 말리면은 건삼이 되는 거예요. 백삼이 갖다 쪄요. 쪄가지고 또 말려요. 다 이제 그 건조를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홍삼이고. 보양식품 인삼 색다른 요리는 없을까? 맛있는 인삼 요리의 고수를 찾아갔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오셨고요. 벌써 주변 분위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예스러움도 있고요. 안에가 고수의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오, 안에 계시네요. 금산 인삼요리대회 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일본, NHK 등 국내외 요리 전시회를 개최한 선명숙 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인삼의 향기 그리고 고수의 향기. 네. 일단 진정한 대가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별 선생님이 말씀을요. 네. 또 전통 떡의 명인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인삼이거든요. 네. 인삼과도 연이 있으신 거예요? 제 남편이 인삼 연구만 40년을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과는 뗄래가 뗄 수도 없고 또 인삼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인삼 요리 전시도 했고. 먼저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인삼 닭강정을 만들어 볼까요? 먹기 좋게 자른 달걀, 소금과 후추, 생강, 양파즙을 넣어서 30분 동안 재워둡니다. 수삼도 한입 크기로 어슷하게 자른 뒤 닭과 함께 재웁니다. 여기에 밀가루와 녹말을 반반씩 섞어 닭과 수삼에 튀김옷을 입힌 다음 높은 온도에서 바삭하게 튀겨내는 거죠. 이번에는 간장, 정종, 식초, 설탕, 마른 고추를 넣고 간장 소스를 만듭니다. 소스가 자작하게 졸여지면 튀긴 인삼과 닭을 넣고 좀 더 졸여주면 됩니다. 닭강정은 누구나 좋아하는 건데요. 아까 소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졸여야 돼요. 예, 졸여서 이 닭강정과 수삼이 다 버무려질 정도로 졸여졌을 때 그때 버무려 주셔야지 맛있는 닭강정이 돼요. 이번엔 인삼에 새우, 채소를 함께 넣고 볶음 요리를 만들어 봅니다. 껍질을 벗긴 새우는 녹말 가루를 입히는데요. 이때 달걀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넣어 투명한 튀김옷을 만듭니다. 튀김옷을 입힌 새우를 바삭하게 튀겨낸 다음 수삼과 양송이, 양파와 피망도 같은 크기로 잘라 각각 가볍게 튀겨내는데요. 이 재료들을 녹말을 넣은 걸쭉한 소스에 한 번 더 볶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가늘게 채 썬 감자를 물에 넣고 전분을 뺀 다음 물기를 제거해 주는데요. 비닐봉지에 물기를 뺀 감자채와 녹말을 넣고 흔들어서 튀김옷을 골고루 묻힌 뒤 채에 담고 그 위에 다시 채하다를 얹어 튀기면 짜잔! 새덩어리 모양의 감자채가 완성! 수삼볶음의 그릇이 됩니다. 이번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삼 냉채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수삼의 잔뿌리를 제거한 뒤 잘게 채 썰고요. 아삭한 샐러리, 밤, 대추도 같은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레몬을 힘주어 문지르면 껍질과 과육이 잘 분리되는데요. 반으로 자른 다음 쭉 짜서 레몬즙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꿀과 소금을 넣고 섞어주면 새콤달콤한 레몬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채 썬 수삼에 소스를 넣고 버무리면 맛있는 수삼 냉채 완성! 냉채는 시원하게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채를 썰고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드시기 전에 바로 무쳐서 내면 시원하기도 하고 숨이 안 죽어서 살아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수삼냉채의 팁이죠. 인삼하면 삼계탕에 푹 끓여진 인삼만 떠올리셨다고요? 단짠의 대명사 닭강정으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감자채 그릇에 폭 담긴 수삼볶음. 맛은 물론 아이디어도 넘칩니다. 새콤달콤한 수삼 냉채는 무더위로 지친 여러분의 입맛을 확 살려줄 겁니다. 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삼삼한 인삼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오, 이게 전부 다 인삼이 들어간 요리라는 게 놀라운데요. 그렇죠. 인삼 보양식은 왠지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요? 수삼 냉채와 볶음을 맛본다면 그 선입견이 싹 사라집니다. 새콤달콤 바삭바삭 기대 이상이거든요. 인삼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접시 대용으로 쓰고는 새동아리, 이게 또 아이디어네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맛의 즐거움까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닭강정이 인삼과 만나면 삼복대를 이기는 보양식이 됩니다. 인삼 닭강정 최고예요. 신기하네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인삼 요리의 인삼 맛이 아닌데요. 이렇게 인삼을 요리로만 드시지 않고요. 인삼을 슬라이스해서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차에도 타서 드시고 밥을 할 때도 한 숟갈 넣어 드시고 그 다음에 국을 끓일 때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신경 안 쓰면서 요리를 안 하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인삼을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몸에 좋고 이제는 맛도 좋은 인삼 요리를 통해서 올여름 더욱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6년 동안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인삼 한 뿌리에 신비한 효능이 가득합니다. 맛있고 색다른 건강 한 뿌리
인삼 요리로 올여름 무더위를 이기자고요. 네, 여름에 입맛 달아났을 때 이렇게 인삼을 먹으면 그 쌉싸름한 맛 때문인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미각이 돌아온다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또 입맛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 하나 더 있습니다. 막 신나게 열심히 막 뛰어놀다 보면은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더위는 피할 수 있는 존재의 수준을 넘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아주 신나는 물놀이 현장 그리고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 하면 바다, 여름 하면 부산. 수많은 인파가 최고의 피서지 부산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뜨거운 여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부산 바다축제 가자! 부산 바다축제 함께 즐겨보시죠. 해운대 해수욕장 한가운데 거대한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은 물총. 네, 바로 부산 바다축제의 물의 난장 현장이었습니다. 5, 4, 3, 2, 1, 제23회 바다축제 물의 난장 여러분과 함께! 화려한 댄서들의 무대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요. 흥겨운 축제에 언제 더웠냐는 듯 모두 음악에 몸을 맡기고 한바탕 어울려 즐겼습니다. 여기 어디가 기분이 어떠세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몇 년? 100년! 100년! 구더위! 나라이다! 그럼 올여름 나를 가장 편하게 했던 거 혹시 뭔가요? 가장 빨리 나오신 분에게 CGV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여기 와서 노니까 오늘 손목에 띠를 차고 계신 분들 쏟아지는 물줄기에 열렬한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적은 무더위, 장렬하는 태양을 향해 물총 한번 쏘아주고요. 어느새 전국에서 모인 피서객들과 다 같이 축제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죠? 물총 쏘고 오셨잖아요. 이 여름에 나를 답답하게 했던 거 뭐가 있어요? 딱히 없는데 친구가 조금 답답하게 한 게 있어가지고. 친구! 나이 답답하면 친구였다. 자, 그러면 우리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한테 한번 뗄까요? 친구야! 친구한테 한마디!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위해 다부진 몸매를 만든 피트니스 모델들이 특별 출연해 함께 즐겼는데요. 관객들도 하나가 돼 열정과 젊음의 파도를 만들어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친구들은 어디 힘든 거 없을 것 같아요. 힘든 거 있어요? 여기가 바로 난장이네요, 난장. 저도 이렇게 즐기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한테. 몸으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여름을 즐기러 오세요. 이번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서는 어둠이 깔린 광안리의 밤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CN 재즈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선선한 바닷바람 맞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재즈 페스티벌은 알고 오신 거예요? 예, 알고 왔습니다. 정말요? 최고 다 참석합니다. 매니아입니다. 대결을 받고 왔습니다. 재즈는 늘 바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바다와 잘 어울릴까 그런 기대가 좀 돼요.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재즈를 한번 즐겨봐야겠어요. 본격적으로 재즈를 한번 느껴볼까요? 아름다운 음악을 마음속에 저장하려는 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멋있고 연주 한 분 한 분 너무 잘하시고요. 너무 음악도 좋고 이 라틴 너무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이 무대가
이렇게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흠뻑 적셔놓았습니다. 멋진 공연 보여준 팀들을 무대 뒤에서 만나봤습니다. 너무나 흥겨운 로스아미고스의 무대였습니다. 로스아미고스는 어떤 의미인지 팀 이름이 궁금해요. 저희는 사실 선후배사인데요. 뜻은 친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청자들이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딱 알 수 있는 로스아미고스만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 같다? 네, 사람들에게 가족같이 다가가고 친구처럼 친근하고 신나는 이미지로 다가가는 밴드인 거예요. 이날 공연은 특히 수화 중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선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즈 페스티벌에 판소리가 등장했습니다. 동서양의 이색적인 조합 들어볼까요? 네, 저희들은 두 번째 달 그리고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네, 먼저는 CN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시게 된 소감 너무 궁금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두 번째 달 멤버 중에도 부산 출신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밖에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부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어떤 공연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우선 이곳 방알리 해수욕장에서 이 재즈 페스티벌에 소리꾼으로서 참여한다는 게 가장 무한한 영광이면서도 같이 두 번째 달 밴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무척이나 설레고 행복합니다. 자, 앉아있는 관객들의 몸을 들썩들썩 들리게 하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나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팬이 되게 됐어요. 킹슨 루이스가 최고예요. 한국 스카의 역사를 쓰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킹스턴 루디스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 또 스카 음악을 또 하고 있는데요. TV로 봤을 때는 잘 그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만은 정말 크게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안방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을 낭만으로 진하게 물들인 팀도 만나봤습니다. 항알리 바다의 밤을 더욱 즐겁게 해줄 팀입니다. 바버레츠 팀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같이 노래하는 바버레츠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상큼해요.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에너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뜨거운 밤의 열기 안에서 저희 바버레츠와 함께 그리고 수많은 멋진 뮤지션들과 함께 행복한 여름밤 보내세요.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복고풍 음악을 젊은 감성으로 풀어내 어른들도 박자 맞추기 편한 이들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축제로 여름을 잊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 열정이 가득한 록의 향연이죠.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실력 있는 밴드들이 이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텐데요. 여러분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같이 즐겨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 보니 더위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끝없는 무더위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신나는 축제로 이겨내보세요. 도착한 곳은 제주시 아라이동. 무더위의 중심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 바로 이 해신탕 때문인데요. 갈비와 닭, 각종 해산물에 신선한 채소들이 곁들여진 보양식 중의 보양식. 요즘 곁을 때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한 번씩 와서 먹으면은 우리 이제 이열치열 몸에도 좋고, 네. 너무 맛있어요. 힘도 좀 쏟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아니 사장님, 아니 셰프님, 아니 셰프님, 사장님, 아니. 어서 오세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해신탕을 배우러 왔는데 왜 갈비만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 저희 집은요. 그 갈비탕 육수를 베이스로 한 해신탕이에요. 진짜요? 네. 더 맛있겠다. 약 6시간 동안 담가두는데요. 그냥 담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에 한 번씩 깨끗한 물로 갈아줘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핏물을 뺀 소갈비는 솥에 넣어 푹 끓여주는데요. 고기뿐만 아니라 엄선된 각종 재료들을 넣어서 끓여주는 육수. 그 속이 궁금하시죠? 어우 시원하면서 담백한 게 약간 무의 시원함도 느껴지고 약간 한약 향도 느껴지고 되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저희 건강한 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 재료들 공개합니다. 한상 가득 차올 정도로 많은 재료들이 육수 안에 들어가는데요. 황기, 인삼, 삼지, 구엽초 등 10여 가지 약재와 국간장, 볶은 소금, 대파, 무 등을 넣어서 육수를 만듭니다. 영양 제대로 우려낸 보양 육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이제 갈비 손질이 끝났으니까 이제 닭을 손질할 차례인데 네. 지금 보니까 하나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 약방의 감초. 딩동댕인가요? 딩동댕이죠. 하나는 또 뭐예요? 이거는 당귀예요. 당귀랑 네. 감초. 당귀와 감초는 닭을 삶을 때 사용하는데요. 점점 우려나면서 영양과 향이 자연스럽게 이 닭으로 쏙쏙쏙 스며들게 됩니다. 닭을 압력솥에 다 넣었으니 이제 삶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해신탕 맛의 기술 두 번째. 닭은 압력솥에 20분간 삶아줘라. 혈액순환에 탁월하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당귀와 감초를 잊고 황금 시간을 견뎌 이렇게 쫄깃쫄깃한 육질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닭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툼한 소갈비와 삶은 닭이 준비됐으니 이제 싱싱한 채소들과 해산물을 준비하면 끝! 이제 드디어 모든 재료들이 어우러질 시간입니다. 진한 육수에 소갈비와 닭 한 마리, 바다의 산삼 전복과 타우린이 풍부한 낙지까지, 그리고 채소는 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넣어주는 것이 특별한 맛의 기술인데요. 배추, 부추, 청경채,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본연의 맛으로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채소들을 넣어주면 해신탕 맛을 더욱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갈비부터 뜯어야죠. 육해공 음식 재료 총집합. 해신탕 맛보기 첫 번째는 바로 너로 정했다. 감칠맛 나는 육수 맛과 부드러운 육질이 살아있는 소갈비와 닭고기. 바다의 영양 덩어리들이 입속으로 직행 또 직행.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본분은 있고 그만 해신탕 맛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재료 하나 놓칠 수 없는 해신탕. 이 시간만큼은 제가 용왕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무더운 여름 파이팅 있게 생기 넘치게 이기고 싶으신가요? 정성을 다한 조리법으로 탄생한 최고의 보양식 해신탕이 있습니다. 맛의 조화에 영양의 균형까지 잡은 해신탕 맛의 기술 절대 잊지 마세요. 더위를 뚫고 찾아간 곳은 제주시 노영동.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좀 봐주세요. 열이 많군요. 예, 제가 태양인이라서 열이 많아요.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시원한 냉면으로요. 냉면, 콜. 예. 그 대신에 오늘 배우는 거 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배우는 거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네. 냉면의 시원한 맛, 뭐니뭐니 해도 이 육수에 달려있는데요. 남다른 비법이 있답니다. 이게 그냥 육수가 아니라 네. 해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육수 슬러시입니다. 육수 슬러시요? 네네. 야, 이 빛깔부터 남다른데 와, 진짜 하나, 둘, 진짜 12가지나. 아니 근데 한 좀 4-5개 이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나 많이 넣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뭐 평양냉면, 함흥냉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메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 해산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제주를 모두 이제 담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새우, 뿔소라, 전복, 보말, 톳, 모자반, 돌미역 등등 제주에서 난 것으로만 고집한 12가지 해산물들을 이용해서 부드럽고 깔끔한 게다가 몸에도 좋은 육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로 6시간을 끓인 후에 이제 저희만의 이제 비법, 알려드릴 수 없는 비법을 이용을 해서 12시간을 더 끓이면 자, 이 모습이 됩니다. 자그마치 18시간을 거쳐서 만드는 진한 빛깔의 육수. 재료의 영양이 고스란히 농축된 원액 형태의 육수는요. 돌아라 갈려라 시원한 슬러시처럼 섞이고 갈려서 재탄생합니다. 미세한 살얼음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시죠? 자, 탄탄한 기본 재료들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화려한 고명들을 올릴 차례. 배, 무, 오이 등을 올려주고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지켜주는 삶은 계란까지 얹어주면 완성! 부드럽게 넘어가는 면발에 아삭한 식감, 먹는 재미까지 더해집니다. 여름의 강렬함이 담겨있는 냉면 한 그릇 사랑한다 냉면아! 냉면의 건강한 업그레이드! 전복 냉면! 조리 전엔 전복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복은 살짝 데친 후에 육수에 퐁당 넣어주시면 끝! 영양 만점 전복 냉면입니다. 이제는 맛과 영양까지. 그렇죠. 기말 필요 없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제주를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제주 해산물로 우린 시원한 육수, 거기에 메밀면과 전복까지. 그 맛 궁금하시죠? 야, 이 탱탱한 보소 여러분. 제 입에 들어갑니다. 여름엔 냉면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름철 최애 별미 냉면 이 계절에 느낄 수 있는 먹는 즐거움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바다의 영양이 한 그릇에 다 들어있는 거네요. 아우, 제주도 가고 싶습니다. 아, 뭘 그렇게 부러워해요. 부산에도 맛있는 집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 보양식은 뭐 영양가가 높아서 보양식이라기보다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보양식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 닭발과 낙지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에서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날 보니까 1.5kg이 쪄 있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이요? 제가 이렇게 왜 먹는 얘기 하시나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번 주 사진 콘테스트 주제가 나만의 여름 음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뭐 시원한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냉면이나 밀면, 열무국수 같은 네. 음식도 좋고요. 요새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냥 누가 차려준 밥상만으로도 맞아요. 그냥 시원해지고 보양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여름나기 메뉴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오사카 크루즈 왕복 승선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펜스타라인닷컴에서 부산 오사카 왕복 승선권을, 성원 전문회사 엔노블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조리사 자격증 전문학원 음식나라 조리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